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뭘 공부했죠? 미래 예측, 그리고 대안 분석, 기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는 당연하게 계획 사업이 이제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가? 보다 좀 뭐라고 할까요? 세밀한 구체적인 그런 그 분석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계획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마지막 주 종강 시간까지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학습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편익, 비용, 이것의 시간적 흐름 분석을 왜 하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흐름 분석에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계획사업 평가의 일반적인 절차,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계획 사업들의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때 그 사업들을 비교하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편익 또는 비용, 이것이 이제 시간적인 흐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적 흐름이란 말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비용이나 편익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현재 내 수중에,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다 하는 것하고 내 수중에 100만 원의 그것이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치가 얼마짜리입니까? 100만 원이죠. 근데 5년 후에 100만 원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100만 원에 대한 가치는 지금 입장에서 평가해 보면 100만 원의 가치를 갖는 게 아니죠. 그죠? 5년 후에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따라서 이런 편익이라든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가치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 또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왜 편익과 비용의 시간 흐름 분석을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대충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편익이나 비용의 현재 동등가치, 그 다음에 미래 시점에서의 동등가치, 연도별 동등가치를 산출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비용 편익 분석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흐름 분석을 하는가? 비용 편익의 시간적 흐름 분석을 하는 이유, 비용 편익 분석의 기초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비용 편익 분석 또는 비용 효과 분석 방법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공부한 내용은 그 분석 기법의 논리와 그 활용 과정에서 이것이 어떠한 대안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그 비용 편익 분석과 효과 분석에 있어서 구체적인 그런 그 방법을 우리가 활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그림이 나오죠. 이 편익과 비용의 시간적 가치, 그래가지고 P, 그러면 이 present, 현재 동등 가치. F는 future value입니다. 미래 동등 가치. A는 annual, 연도별 동등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동등 가치는 미래의 동등 가치 또는 연도별 동등 가치로 환산 가능하고 연도별 동등 가치는
미래 동등가치와 현재 동등가치 P로 환산 가능하며 미래 동등가치는 P와 A로 환산 가능하다 하는 소위 환산 가능성, 이 세 가지 각각의 가치 간의 환산 가능성을 이 그림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편익 또는 비용이라고 할 때 그것들의 시간적 가치를 우리가 평가함에 있어서 이것들의 시간적인 흐름,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그 가치의 변화를 우리가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무엇인가? 바로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또는 이자율. 그리고 연수, 기간입니다. 기간. 프로젝트의 그 수행 기간이 있고 그 수행 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한다면 5년짜리다. 5년 내에 완결될 프로젝트다. 그러면은 금년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이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기간별로 발생할 비용과 편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1년 사업 착수 1년 사이에 대부분의 비용이 쏟아 부어지는 투자되는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5년 단위의 사업이다 그랬을 때 마지막 최종 연도에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각각의 연도별로 들어가는 비용과 각각의 연도별로 발생하게 되는 효과 또는 효용 또는 편익, 이것의 가치를 우리가 측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할인율과 그리고 이자율 또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대개 경우 말이죠.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편익이나 비용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전환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할인이라고 합니다. 할인, 디스카운트라고 그래요. 디스카운팅. 아까 예를 잠깐 드렸죠, 그죠? 5년 후에 100만 원의 수익이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5년 후에 받게 될 100만 원의 이득은 오늘 현재는 얼마만한 가치를 갖는다고요? 100만 원 가치를 갖는 게 아니죠, 그죠? 훨씬 못 미치는 가치를 갖게 됩니다. 100만 원보다 훨씬 작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5년 후에 100만 원이라는 값어치는 말이죠. 그처럼 그걸 디스카운트 하는 겁니다. 디스카운팅 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할인이라고 합니다. 할인. 그걸 이거 몇 퍼센트를 디스카운트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이제 이 할인율이죠. 할인율. 할인율. 그래서 이 비용과 편익의 장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들을 현재 가치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할인율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몇 년이냐 하는 그 기간, 연수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전의 단일 합계에 대한 조작이 필요한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 시점의 금전적 가치와 동등한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이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거죠. 미래 어느 시점에서 발생할 이 금전적 가치, 그게 뭐 비용 가치일 수도 있고 편익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그것과 같은
동등한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할 때 금전적인 단락계된 조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금전적 가치를 이와 동등한 미래 어느 시점에서의 가치로 전환하고자 할 때, 이건 아까 첫 번째와 정반대의 경우죠. 이런 경우로 이 조작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계획 사업 대안을 평가하는 그 일련의 절차랄까요? 이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대안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 대안을 식별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식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때 말이죠. A 대안, B 대안, C 대안, D 대안이 있다고 할 때 각각의 대안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대안과 B라는 대안 간의 관계가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가질 때는 우리가 A라는 대안을 선택도 할 수 있고 B라는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아니면 하나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경우는 A라는 대안과 B라는 대안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 관계일 때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대립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대안의 식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대안들 간의 각각의 대안들끼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밝혀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대안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계획 시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계획 시계라고 하는 것은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획이 완결되는 그 계획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간적인 거리를 얘기합니다. 시간적 거리를. 3년 내에 완성한다. 3년짜리 프로젝트다. 5년짜리 프로젝트다. 10년짜리 프로젝트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 프로젝트의 착수에서부터 완결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 기간이 길고 짧고 하는 것이 바로 시계입니다. 이 타임 호라이즌이라고 그러는데 시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계획의 종류를 얘기할 때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계획 사업이 시착수와 완결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이제 계획 시계입니다. 이 시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대안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여러 가지 대안들 간의 그 대안들, 계획 사업 대안들이 있다고 할 때 그 계획 사업 사업들이 어떤 사업은 3년이 걸리고 어떤 사업은 5년이 걸리고 어떤 사업은 10년이 걸릴 수 있어요. 이것을 시계를 결정한다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죠? 이거를 이제 아주 단순하게 평균을 내서 시계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사업이 완결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 시계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반대로 가장 오랫동안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난 후에 완결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에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을 계획 시계로 결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방법이 일장단점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교재에 여러분들 설명을 자세히 해놨기 때문에 참조를 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각각의 계획 사업들의 이 편익, 각각의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비용과 편익을 추정한다. 이게 참 사실은 이게 말은 간단한데 실제
이 추정 단계에 직접 들어가면,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편익으로 할 것이고 무엇을 비용으로 할 것인가. 이게 참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근한 하나 예를 들자면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예를 하나 들자면은 개인적인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 하나 산다 할 때, 이게 내가 지불하는 이 물건 값만큼의 이 편익이 나에게 과연 돌아오는 그런 물건인가? 이거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그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가의 물건을 사는데 그걸 알고 보면 사용가치라고 하는 것은 별로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효용이 별로 없는데, 근데 그거를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물건을 사는 또 다른 숨은 이유는 브랜드 가치입니다. 브랜드 가치. 이런 물건을 내 정도의 사람이니까 살 수 있어.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는 겁니다. 효용가치, 사용가치라고 하는 것은 크게 그거보다 훨씬 적은 비용의 그 값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그 이상의 사용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비합리적이냐? 어떻게 일견 비용 편익 분석의 논리에 입각해서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하지만 이 브랜드 가치를 중시하는 그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도 아닌 걸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이유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익이나 비용을 어떻게 무엇을 편익으로 볼 것이고 무엇을 비용으로 볼 것인가? 물건의 순수한 사용 가치를 편익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브랜드 가치까지도 편익으로 볼 것인가? 비용도 마찬가지죠. 비용도 그 물건을 사는데 지불한 물건 값, 그것만을 비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물건을 사는데 지불했던 그 비용을 그 물건을 사지 않고 다른 물건을 샀을 때 얻게 되는 편익, 그것도 사실은 포기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물건을 삼으로써 지불해야 될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비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예, 기회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opportunity cost입니다. 이 기회 비용, 이 기회 비용까지도 우리는 물건을 살 때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안들을 비교 평가함에 있어서 비용 또는 편익을 우리가 따질 때 이 비용 추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숲의 예가 자주 반복돼서 나옵니다만, 숲의 편익 약 34조 6천억 정도 된다고 산림청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34조 6천억. 이게 아마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숲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환경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점점 그 가치가 이렇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몇 년 전에 추정한 이 추정치 34조 6천억이라는 이 우리나라 전체 숲의 가치는 향후 100조 이상 넘어갈 가능성도 없잖아요. 이런 이 대충의 그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는 이러한 이 사업들에 있어서의 이 문제 제기는 뭘 편익으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고 뭘 비용으로 보고 그걸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만큼 따지려는 그런 따지기 위한 목적해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안들을 비교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비용 편익 추정에 있어서는 그만큼 합의된 이 방법 내지는 그 범위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하는
그 점을 여기서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할인율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장래 편익과 비용을 현재의 가치로 전환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할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디스카운팅이라고 그랬는데 그 디스카운팅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할인율입니다. 몇 퍼센트로 디스카운트할 것인가. 이 할인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할인 개수입니다. 할인 개수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할인율을 통해서 이 미래의 비용이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환산하는 그 공식이 있는데요. 이 할인 개수는 이런 수식을 쓰면 여러분 아마 머리가 아프시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수식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1 더하기 R. 이때 이제 R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R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할인율입니다. 이 할인율이라는 게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이자율 있지 않습니까? 이자율.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이자율. 몇 퍼센트 이자율. 그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율을. 편하게. 그러니까 그런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내는 그 원금에 대해 붙는 이자, 율, 그걸 이제 민간 이자율이라고 그러고, 정부에서 보통 우리가 계획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공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이 사회적 할인율, 뭐 또는 정부 할인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N은 뭐냐면, N은 연수를 얘기합니다. 연수. 몇 년 하는 연수를 얘기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이제 할인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할인율이 예를 들어서 10%다. 예를 들어서 할인율이 10% 또는 5년 후에 편익이라든지 비용을 계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할인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할인 개수를 이제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할인 개수는 1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0.1 이렇게 쓰는 거죠. 0.1. 5년이기 때문에 여기 5승분의 1 이렇게 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계산을 해놨는데 0.621이라는 값이 나와요. 0.621. 요게 이제 할인 개수죠. 할인 개수. 이거 이제 매우 중요한 개수가 하나가 이제 나왔습니다. 개수가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할인 개수입니다. 할인 개수. 자, 이렇게 할인 개수가 나오면 말이죠. 문제를 한번 보죠. 문제가. 자, 5년 후 발생할 5년 뒤 발생할 비용. 그래서 100만 원이다. 100만 원. 이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만 원 곱하기 얼마죠? 할인 개수를 쓰면 됩니다. 0.621. 62만 1천 원. 뭘까요? 5년 후에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 100만 원은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62만 1천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비용을 현재 가치로 이제 바꿔놨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점을 몇 가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식을 잘 보세요. 이 할인율을 책정할 때 말이죠. 이 할인율 책정에 있어서
할인율 책정할 때 우선 이 편익을 계산할 때 말이죠. 편익을 계산할 때 할인율 R 값을 아주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값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할인 개수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렇죠. 작아지죠. 할인 개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편익을 계산할 때는 할인 개수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0.621보다 더 작아지는 거죠. 0.1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편익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편익 값이 더 작아지게 되겠죠. 편익이 줄어드는 거죠. 그 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편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안 선택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안 선택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줄어드는 편익을 갖고 있는 대안은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용을 한번 계산할 때 봅시다. 비용을 계산할 경우에 자, R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이 커지면은 역시 할인 개수는 줄어들죠. 자, R 값이 줄어들면 할인 개수는 작아지고 할인 개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할인 개수 곱하기 비용하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은 굉장히 커지죠. 비용은 커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자, 비용 계산에서 R 값이 커지면 이게 줄어들죠. 할인 개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이게 작아진 거죠. 작아진 것이 때문에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선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는 비용이나 예를 들어서 편익 계산할 때 이 비용 편익 동시에 R 값을 키워버리면 말이죠. 이 경우는 이제 대개 정부에서 하는 것보단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반대로 비용 편익 계산할 때 R 값이 작아지게 되면 이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책정되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대안 선택의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의 순현재 가치,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거죠. 그게 이제 순현재 가치죠. 그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거나 그러면은 그 사업은 선택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 몇 가지 기준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구체적인 이 표를 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작성을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인율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할인율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아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안 선택의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하는 것을 지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성 측정 방법을 이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민감도 분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미래 예측이 이 불확실할 경우에 그 오류에 따른 소위 이 예측의 변동,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이 대응 이 기법을 가리켜서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미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모수가 있어요.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또 예상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하게 되는 또는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들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 대안, 선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미터의 변화가 소위 그 선택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사전에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 바로 민감도 분석입니다. 이것은 미래 상황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선택한다고 할 때 그 선택의 결과가 항상 맞다가 아니고 오류를 에러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어떤 그 파라미터의 변화가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났을 때 대안 선택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이 대응 기법이 바로 민감도 분석입니다. 그래 이런 그 분석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계획사업평가의 일반적인 절차인 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표를 한번 봅시다. 이 표를 잘 들여다보세요.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대안의 선택 여부와 관련돼서 나오고 많은 사업들 가운데서 하나만 선택할 경우 그리고 많은 사업들 가운데서 몇 개를 선택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안의 의존성 아까 말씀드렸죠. 대안을 식별한다 할 때 그 대안들 간의 관계가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고 1번은 2번은 자원의 제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안을 어떤 특정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딱 제한되어 있느냐 아니면 비용 투여하는 그 과정에서 그 전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곤란을 겪지 않게 되는 예산 투입에 있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원의 제약성입니다. 2번입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이 모두 없다 이거죠. 대안의 의존성도 없고 자원의 제약성도 없을 경우에는 NPV가 0보다 클 때 그 대안은 선택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NPV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NPV라고 하는 것은 순현재 가치를 얘기합니다. 순현재 가치, Net Present Value의 약자입니다. 순현재 가치.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편익에서 그 비용을 뺀 값이죠. 비용의 현재 가치에서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값입니다. 그것이 0보다 크면 이 얘기는 결국 편익이 비용보다 크기만 하면 그 대안은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대안의 의존성도 없고 자원의 제약성도 없는데 많은 사업들이라는 게 많은 대안들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게 한다 할 경우에는 가장 큰 NPV 순현재 가치를 갖는 대안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의 제약이 있다. 투여되는 비용에 있어서의 한계를 가지고 안고 있을 때에는 순현재 가치를 시키면서 가능한 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업들 가운데서 몇 개를 선택한다고 할 때 대안의 의존성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투여되는 비용에 있어서의 한계, 자원의 제약성도 갖게 되는 그런 상황 하에서는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큰, 다시 말씀드리면 순편익이 비용보다 큰
모든 대안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이 표의 내용을 잘 보시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순현재 가치를 우선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점은, 또 하나의 측면은 자원에 있어서의 제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비용 때문에 그 대안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두 가지 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순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 편익. 이게 현재 가치가 비용의 현재 가치보다 큰 경우는 일단은 선택할 가치가 있는 대안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하의 모든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대안의 의존성은 있고 자원의 제약성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대안의 의존성 없고 자원의 제약성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존재하는 경우, 대안의 의존성이나 자원의 제약성이나 둘 다 존재하는 경우, 이 각각의 경우에 평가 및 판단 기준도 보면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클 때 또는 극대화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안 세트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결과가 여기에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정리해서 말씀드렸듯이 NPV 값을 계산해내고, 그 다음에 대안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비용에 있어서의 제약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대안 사업 대안들을 판단하고 우열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대안의 이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몇 가지 접근 방법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현재 가치에 따른 비교 방법.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아까 우리가 계산해냈습니다만 할인율에 따라서 할인 개수를 구하고 그에 따라서 할인율을 정하고 연수를 정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계산해낸 할인 개수에 따라서 편익을 계산하고 또는 비용을 계산해내는 미래에 발생할 편익과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계산해서 그것을 순현재 가치로 전환시키고 나서 편익에서 비용을 뺀 그 나머지 값, 그게 바로 순현재 가치입니다. 그 순현재 가치가 크면, 그다음 0보다 하여튼 무조건 크면 일단은 그 대안은 선택할 가치가 있는 사업 대안이다라고 판정을 하는 이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건 이미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시 분석하는 겁니다. B를 보는 거죠. 비용 대 편익을 비교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B 값이 C보다 커서 즉 1보다 큰 값을 갖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 대안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에 의한 비교 방법입니다.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다시 부연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 가지 방법이 이 대안을 선택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이 기준이 된다 하는 점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내용과 상당히 이제 이렇게 연결성을 갖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사업 대안을 식별하고 찾아내가지고 그 여러 대안들이 있다고 할 때 그 대안들을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사업 대안들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다고요. 그죠? 그게 뭐 있었죠? 미래 예측 방법도 있고, 또 비용 편익 분석 방법도 있고, 비용 효과 분석 방법도 있었습니다.
크게는 말이죠. 이걸 이제 비용 효용 분석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 중에서 뭐 영향평가도 있고요. 평가 연구도 있었고, 최적화 기법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비용 효용 분석에 있어서, 특히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인 분석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미래 시점에 어느 특정 시점에서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을 거쳐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할인율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미래 어느 시점이라고 하는 그 연수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은 할인 개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산출해 내게 되는 것이죠. 그 할인 개수를 가지고 미래 시점에서 발생할 편익이나 미래 시점에서 발생할 비용을 곱하면 현재의 편익과 현재의 가치, 현재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 현재의 그 편익에서 현재의 비용을 뺀 값이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가 가장 중요하죠? 할인 개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할인율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할인율을 높게 잡을 것인가, 낮게 잡을 것인가. 그에 따라서 사업 대안 선택의 범위가 결정이 되고, 어떤 사업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사업 추진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소위 기로에서 중요한 판단이 되는 것이 바로 할인율 책정입니다. 할인율을 높게 잡을 것인가, 낮게 잡을 것인가.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편익이나 비용의 문제를 굳이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무엇을 편익으로 보고 무엇을 비용으로 볼 것인가 하는 그런 거 아주 정말 이 골치 아픈, 사실은 매우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잠복해 있어요. 잠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재 가격,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이 잠재 가격을 지니고 있는 이 공공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이 집합제가 가지고 있는 편익,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이 금전적 가치로 측정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측면들이 있어서 이 불가측 가치에 대한 그 측정 불가능한 그 가치를 어떻게 그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비용, 이 편익 또는 비용 효용 분석에 있어서의 정부 사업들의 우선순위 또는 우열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기법들이 갖는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편익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벌들에게 있어서의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별로 그 중요한 이렇게 가치를 갖는 그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에게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 금전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사람에 따라서 소득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누구의 편익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이 편익 추정에 있어서의 문제도 이게 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